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유튜버 부동산 참치입니다. 오늘은 국세청에서 자료가 하나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고자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법인 그리고 1주택자이신 분들이 앞으로 세금을 어떤 기준으로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자세한 상담은 각각의 사정에 따라서 세무사님과 직접적으로 상담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영상은 대략 이런 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부동산이 전개될지 내년까지 전개되는 그런 방향들을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실 건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인 화면에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있습니다. 백문백답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뜨는 게 있는데 요걸 클릭해서 보게 되면요, 바로 요게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왼쪽에 주택세금 백문백답. 백문백답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마련할 거고, 오늘은 개략적으로 개정 내용들이 어떤 건지 영상을 요것도 한번 찍어서 올린 적이 있지만 그것은 각각 나올 때마다 찍었는데 요거는 이제 통합이 돼 있다 보니까 한번 보기 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 내용 쭉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년도 1월 1일 취득분부터 라는 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적용된다. 여기에 이제 분양권이 소득세 계산할 때 하는 것도 이제 내년부터 취득한다라는 거죠. 지금 조정 대상 지역, 특히 평택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3년이니까 고덕 같은 경우에는 그 전매가 풀리면서 뭔가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거는 EBC밖에 없고요. 나머지 아파트들 중에서는 기존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중에 뭐 더샵 시티라든가 연말에 입주하는 힐스테이트가 입주 그 잔금 유예 기간까지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으로 있을 테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하는 거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고, 그 후에 뭐 코롱 하늘채라든가 엘크루라든가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권이 내년에 만약에 전매가 돼서 그걸 취득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내용인 겁니다. 보게 되면은 1세대 1주택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세제상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요건을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21년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요것도 기준일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되고, 보유기간이 연 8% 공제율, 이게 기존에 그 보유만 한 10년 해도 80% 정도 공제를 해줬던 건데 현행 요게 이제 바뀐 겁니다. 보유와 거주가 분리가 됐고요. 요게 이제 한 집에서 계속 10년 정도를 거주하시면 양도소득세를 80%까지 공제해준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세법적으로 기본공제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은 사실상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이 나오진 않는데, 이것을 단순히 보유만 해가지고 뭐 전세, 월세 이런 거를 돌렸던 물건들은 그게 이제 40%로 감면되는 거죠.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어도 40%를 넘지 않는 수준인 거니까요. 보게 되면 2년 미만 보유주택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했다. 이것은 21년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되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경우 2년 미만일 경우 그때는 요 지금 밑에 나오는 요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의 이제 기준을 보게 되면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거를 1년 내에 전매를 합니다. 그게 이제 1년 내니까 6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겠죠. 그럼 1년 내에 만약에 그 분양권을 전매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70%가 부과된다. 요 내용인데 사실상 평택에서는 요 내용이 거의 적용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주택이나 입주 분양권이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있겠지만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선 사실상 어려운 그런 조항인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만약에 내년에 취득해서 내년 1월 1일에 취득해서 그해 6월 1일 이후에 뭔가 매매를 했다. 단기간에 뭔가 매매를 했다. 물론 그게 시세 차익이 났을 경우에 이제 나오는 게 양도소득세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70% 정도의 세금이 나오고, 여기에서 더 추가되는 건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이것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입니다.
예, 요거는 뭐냐면 1년, 2년 뭐 이렇게 단기간에 한 게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 있죠. 예, 기존에 뭐 2년 이상, 뭐 2년 이상 된 주택들을 매매했을 때 기본에다가 기본 세율에다가 20%, 2주택일 때는 20%, 3주택일 때는 30%의 세율을 더 적용하겠다. 양도 차익을 어느 정도 세금으로 환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냥 기본 세율의 10%, 기존 세율의 20%였던 게 이게 10%씩 다 인상됐습니다. 즉 뭐 남는 게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뭔가 지금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했을 때 개인 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1년 귀속분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속분이라는 거는 그때부터 내 소유일 때 21년도 그러니까 올해도 내 소유고 내년도 내 소유면은 내년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는 얘기겠죠. 개인 주택분 세율 인상 및 법인 주택분 고율의 단일 세율 적용. 이 법인은 6%면은 이따가 제가 엑셀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가요. 한 방에 훅 가시는 경우가 생길 것 같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 수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으로 나뉠 것 같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신 분보다는 하신 분이 많을 거고 또는 뭐 법인으로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다수 있으신 걸로 파악이 되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매물들은 내년이 되기 전에 좀 급하게 나올 확률 그리고 내년 6월 1일 전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택을 뭐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매물들이 요 세율을 보게 되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여기 보면은 세부담 상한 인상 21년 귀속분부터 요것도 21년도부터 이제 적용되는 겁니다. 법인 주택분 세부담 상한 적용이 인상됐다. 요런 거. 다 인상된 거죠. 법인은 그냥 계속 나옵니다.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이것도 내년부터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공제액을 폐지했다. 그냥 법인은 다 두드려 맞는다. 법인이 조정 대상 지역 내 평택이 조정 대상이죠.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요거는 올해 6월 18일 이후 임대사업자 신청분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요거는 그 집이 한 채이신 분들한테는 이제 좋은 거죠. 예, 공제를 확대해 주는 거니까 21년도 내년분부터니까 올해까지 현행으로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그게 확대돼서 세금이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현재 뭐 60에서 뭐 70세 그 연령에 따라서 세금이 좀 공제되는 한도가 높아지고 장기 보유 공제도 기존 5에서 10년일 때는 20%, 10에서 15는 40%. 요게 이제 한도를 최대 70에서 80%까지 늘렸다라는 거죠. 얘랑 뭐 더했을 때 이렇게 들어나가는 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법 주요 개정 내용 보면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인상.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양도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인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게 올해 가급적이면 연말까지 처분하는 게 그나마 덜 두드려 맞는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이건 뭐냐면 기존의 법인이 가지고 있었던 매물을 부득이하게 내년에 팔아야 되는 매물이 아니라면 어떻게든지 올해 처분하려고 할 거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어떻죠? 지금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평택에 전세 월세 매물이 없다. 그 이유가 뭐다? 전세 월세가 있는 매물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빈집으로 거래를 해야 되고 전세 월세가 맞춰진 매물은 급급매로 나와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세 월세가 맞춰진 매물을 급급매를 사도 이따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1년에 1,000만 원 넘는 돈을 꾸준히 세금으로 납부하면서 가지고 갈 만한 입지가 아니라면 다 매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보게 되면 어쨌든 요 내용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그리고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이거는 이제 취득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다주택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예를 들어서 평택에 집이 두 채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조정 대상 지역에 3주택 평택에 뭐 집이 하나 있고 다른 곳에 집이 두 채가 있으면 총 3주택이죠. 뭐 그런 거 그리고 그냥 평택 외 즉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3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가 여기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를 하면은 취득세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게 이 내용의 골자입니다. 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의 경우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과세를 하되 그것을 1년 내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는 1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다. 만약에 1년 내에 그 집이 안 팔렸든 뭐가 됐던 간에 처분이 안 됐을 경우에는 세금을 8%를 때려버리겠다라는 거죠. 법인도 이제 개인을 제외한 단체는 법인으로 보고 보면은 1주택은 1에서 3%,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되실 텐데 요게 집이 두 채가 되면은 이제 골치 아파지고 세 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손 쓸 방법이 없죠. 그냥 세금으로 두드려 맞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적 2주택이 됐는데 상속주택을 하나 받는다거나 또는 주택을 어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뭐 남편이나 와이프분이 하나를 더 취득했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없고요. 중과 제외주택, 여기 이제 중과 제외주택이 저는 조금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공시가격 1억 미만이면은 평택은 찾아보면 있어요. 뭐 지금 시가가 2억 미만에서 이렇게 거래되는 것들 중에 왕왕 공시 가격이 1억 미만인데 이 공시 가격도 현실화를 한다고 해서 매년 현실화를 시켜서 제가 알기로 23년도까지는 시중가와 공시가를 어느 정도 레벨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장은 면할 수 있지만 앞으로 뒤로 갈수록 면하기 힘들다. 그리고 여기 보면 농어촌 주택 요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주택 시공자의 대물 변제 미분양 주택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저는 약간 어떤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미분양 주택은 그냥 다 취득세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공자의 대물 변제 요 대물 변제 요 부분이 제가 좀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요 부분을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공부 좀 하게요. 어쨌든 간에 주택 시공자의 대물 변제 주택, 미분양 주택 여기 들어가는데 미분양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할 때 그냥 1에서 3%를 적용해 주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사치성 재산은 당연히 그렇게 되고요. 증여도 지금 세율이 12%로 올라갔고 나머지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에 대한 이런 거 중에서 보게 될 것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에서 아파트가 폐지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4년 전, 5년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 활성화되고 할 때 그때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파트를 하셨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반 정도 넘어갔으니까 임대주택을 해지하고 시중에 매물을 내놔라. 이거를 만약에 8년 정도 다 보유하면은 내년 후년 계속 넘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세법적으로 양도했을 때 전부 다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라는 엄포죠, 엄포.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년 1월과 내년 6월 전에 가급적이면 아마 내년 1월 전에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택에 아무래도 좀 매물들이 지금 많이 쌓이는 걸 많이 보시고 계실 거예요. 이 매물들이 올해 소화가 안 되면 내년이고 내년 만약에 6월 그 재산세라든가 그 이후에 종부세 부과될 때까지도 소화가 안 되면 그냥 한번 딱 두드려 맞고 정신이 번쩍 드시겠죠. 그런 내용들이 여기 쭉 담겨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엑셀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요게 이제 제가 엑셀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건데요. 잘 보이시라고 제 얼굴 줄이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써놨습니다. 요거는 단순 참고용 자료고 자세한 거는 세무사랑 꼭 상담하시라고요. 이게 이제 종부세를 계산해 볼 건데 종부세가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다. 요게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개인이 3억짜리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1.2% 해서 세금이 720만 원입니다. 1년에. 뭐 요 정도면은 뭐 견딜만 하죠. 근데 4억짜리 두 채다. 그럼 세율도 올라가는데 요게 1280만 원이면 이제부터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억이 넘어가는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1.2%인데 뭐 요것도 생각보다는 많이 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거는 두 채고 요건 한 채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6억짜리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세율이 올라가면서 그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연봉이 나오죠. 웬만한 중소기업의 그 연봉 정도 2,68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요게 이제 개인이에요. 주택이 하나 또는 두 개. 요게 법인으로 넘어가면 법인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세율이 6%라 3,600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그냥 끝났죠. 예. 3,600만 원이면은 이거를 이 집이 두 채가 전부 10%씩 가격 상승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가를 높여서 나오는 거죠. 예. 호가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되니까요. 근데 요게 만약에 4억 정도 되는 집이다. 그게 두 채가 있다. 그럼 4,80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요게 6억이 넘어가는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다. 예, 법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3%의 세금을 받는데 그것마저도 1,830만 원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두 개다. 예, 그랬을 경우에는 7,320만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셔야 되고 요게 이제 매년 부과되는 거다 보니까 집값이 매년 올라줘야겠죠. 예, 요거는 보유세니까요. 그리고 양도할 때 양도 차익이 제가 다른 뭐 분양 영상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적게 오른 게 한 3천 올랐고 많이 오른 게 1억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으로 나눠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게요. 양도 차익입니다. 양도 차익. 그 매매 가격이 아니라 양도 차익. 3억짜리 주택이 3억 3천이 됐을 때 그 3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양도 소득세입니다. 근데 그게 내가 보유했던 게 1년이 안 됐다. 예, 1년 미만이다. 그럼 70%. 그러면은 세금이 2,100만 원이 나옵니다. 요것도 개인과 법인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2년을 보유했다. 그럼 60%, 1,800만 원이 양도 소득세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3,000에서 2,100 하면은 900만 원 남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지방소득세니 뭐니 이런 것도 안 들어갔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는 안 넣었고요. 더군다나 이 주택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등록세도 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이게 1년인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역시나 70%고 세금이 7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다. 그럼 60%에 6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역시나 취등록세나 뭐 이런 거 계산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요게 2주택 이상이고 평택처럼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두 채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부과가 되냐면 그리고 요게 이제 법인일 때 예, 법인일 때 부과 기준을 보게 되면 법인도 일단 요 그 기준은 똑같고요. 요게 이제 2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인데 그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매물들 있죠. 그냥 단순히 기존에 있는 매물을 양도할 때 법인이 내는 세금인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한 3년 가지고 있었던 매물을 매매하는 법인이라든가 아니면 2주택자가 있다면 그게 양도 차익이 3천일 때 주택수가 이제 2주택이니까 2주택으로 해서 기본이 15% 추가 20% 해가지고 세금이랑 공제랑 했을 때 납부할 세금인 겁니다. 3천만 원일 때 아무래도 오래 가지고 있었으니까는 납부하는 세금도 적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게 앞으로 세금이 바뀌면서 요런 게 조금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3주택일 때는 요게 30%로 늘어나면서 세금을 더 납부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이 적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요게 양도 차익이 커지면 퍼센테이지로 하다 보니까 예, 그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것저것 빼고 단순하게 한 거니까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세금 계산은 꼭 세무사랑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내용들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한 보유 부담이 있고 이것을 양도했을 때도 생각보다 양도 차익이 크게 남지 않으면 과연 주택을 투자용으로 어떤 분들이 매입을 할 것이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실거주자 분들은 요런 그 투자 매물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고 요게 어느 정도 좀 급급매로 이렇게 시장에 급매가 아닌 급급매로 나오는 그 타이밍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요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라면
마냥 이걸 기다리기보다는 어느 일정 시점이 되면은 결국 뭔가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은 또는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계신 게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금 계산해 봤을 때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는 정말로 거의 없을 걸로 보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똘망똘망한 녀석들 아니면은 다 정리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세금에 관련된 거를 가급적이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끔 설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문 세무사 상담사가 하시는 것처럼 그런 디테일은 보여드릴 수 없었고, 저 또한 이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무사와 꼭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바뀌었고, 이것이 내년 1월과 내년 6월에 적용되는 그 시점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 상황에 맞게끔 행동하지 않으면 자칫하다가는 수천만 원이 날아가는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고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